와 협업해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병역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 규모의 충북형 출산 육아수당 지급이 이달부터 본격화됩니다. 별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상임위 강제 배정이라며 반발하는 야당 의원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한 동네에서 1년 이상 똑같은 수법의 자해 공갈 행각을 반복한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의 스쿨 미투 정보 공개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개를 거부한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도 내 출생아 가족에게 주는 충북형 출산 육아수당이 이달부터 처음 지급됩니다. 올해 출생아에게는 5년간, 내년 이후 출생아에게는 6년간 총 1,000만 원을 나눠주는데요. 따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전입자에게도 이 혜택이 돌아갑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총 1,000만 원의 충북형 출산 육아수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에 지급됩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6개월 이상 충북에 거주 중이라면 대상이 되고 거주 기간이 부족하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출산한 가정에는 0세부터 4세까지, 내년 이후 출산한 가족에게는 1세부터 6세까지 1,000만 원이 나눠 지급됩니다. 출산 축하금 300만 원은 올해만 주는데 내년 이후부터는 축하금 대신 그만큼을 아이가 5살 때와 6살 때 추가로 줘 총액은 같습니다. 애기 용품이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애기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 것 같구나 라는 거는 느끼죠. 출산 시기에 따라 지급 방식을 구분한 건 정부가 주는 부모급여와의 중복 때문입니다. 23년도 출생아 같은 경우는 24년도 출생아에 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월 30만 원 덜 지원을 받기 때문에 0세에 저희가 출산육아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대신 24년도 출생아 같은 경우는 5, 6세에 2년을 추가로 지원해드립니다. 12개월로 나눠 전입한 달부터 충북에 거주한 개월 수를 계산해 이듬해 아이 생일에 주는 방식입니다. 올해 타시도 출생아 가족이 4월 1일에 전입했다면 출산 축하금은 못 받지만 내년도 수당 100만 원 가운데 9달치에 해당하는 약 75만 원은 받게 됩니다. 부모의 충북 거주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오시거나 전입하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해드려서 우리 도의 인구가 늘리는데 더 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정부 24에서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할 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출산 육아수당만 따로 할 경우엔 읍면동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도 내 출생아 수는 7,400여 명, 순유입 인구는 5,00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충청북도와 시군이 234억 원을 쏟아붓는 만큼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지난달 보궐선거가 끝나고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배정도 모두 마무리됐지만 청주시의회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상임위원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은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자신을 다른 상임위원회로 강제 배정한 것은 상대당 위원을 축출하는 다수의 횡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붙여 강행한 것은 분명한 윤리강령 조례 위반입니다.
또 조례상으로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원내대표 교섭 과정도 없었다면서 조례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고로 돼 있어요. 협의 후에 추천하라고 하는 건데 그 협의의 과정이 없었다 이 얘기죠. 이에 대해 김병국 의장은 상임위원회 배정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더불어 스스로 상임위원장을 그만둔 시의원을 같은 상임위원회에 그대로 둘 수 없어 다른 상임위원회에 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이영신 의원은 지난해 말 국민의힘이 주도한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 처리에 반발해 같은 당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집단 사표를 냈습니다. 누가 사표 내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도시건설위원장을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사표 냈어요.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상임위로 가는 게 그 상식 아니에요? 이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에게 넘어간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두석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청주시의회 여야 갈등은 갈수록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특허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가 충주에 들어섭니다. 충주시는 정부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이 2025년까지 모두 468억 원을 투입해 세계무술박물관을 리모델링하고 교육관을 신축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발명교육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경북 경주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학생 대상 발명교육과 대회, 광역발명 페스티벌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충주시는 세계무술박물관을 없애고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한 한금공원을 미래교육 창의융합 발명특구로 특화할 방침입니다. 충북대를 비롯한 충북도 내 일부 대학에서 1,000원의 아침밥 제공이 시작됐습니다. 충북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의 일환으로 한 끼당 정부가 1,000원, 나머지 비용 2,000원을 학교가 부담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농림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충북대와 청주대, 서원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중원대 등 5개 대학이 먼저 참여하게 됐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지나가던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고는 다쳤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오토바이 기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범행은 점점 대범해졌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는 차량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납니다. 손짓을 받고 옆을 지나치는데 갑자기 차가 덜컹하며 흔들립니다. 오토바이 기사가 경적을 울리고는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옵니다. 발이 다쳤어요? 방금요? 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 바퀴에 발이 깔렸다던 바로 그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바퀴 쪽으로 발을 집어넣고는 또 발이 깔렸다며 운전자를 불러 세웁니다. 보험사는 싫다고 그냥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사고 났던 자리 또 똑같이 사고가 또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청주시 사창동 일대 골목에서 현금이나 보험금을 뜯어낸 30대 오토바이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47차례에 걸쳐 가로챈 돈이 1,500만 원. 대부분 여성 운전자를 노렸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신고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나중엔 대범하게 비슷한 장소에서 하루 3차례까지 범행을 반복하다 꼬리를 밟혔습니다. 피해자가 이 골목에 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사고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먼저 했었는데요. 계속 근무 일지에 기록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30대 오토바이 기사를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추가 범행과 공범 유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작은 접촉사고도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지난 2018년 충북에서도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일었었죠.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명을 포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공개하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는데요. 충북교육청은 여전히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광주교육청이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공개한 지난 2018년부터의 스쿨미투 처리 현황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감사는 이루어졌는지, 징계는 어땠는지, 경찰 고발 여부까지 촘촘히 적혀 있습니다. 반면 충북교육청이 같은 단체에 공개한 자료는 학교 명부터 빠졌습니다. 일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고 감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충북에서 발생한 스쿨미투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다른 시민단체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2019년 청주의 한 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직위 해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주체에 따라 내용이 오락가락하는 이 정보를 어떻게 신뢰하란 말인가? 2018년 교육계를 뒤흔든 스쿨미투 당시 충북교육청의 대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관련 자료가 왜 없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충북교육청의 답변입니다. 결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학교명을 포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다. 스쿨미투 정보 공개하라. 공개하라. 근거는 법원 판결입니다.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명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후속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시민사회 감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발생 학교명을 포함한 정보가 공개돼야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공론화를 했을 때 학교명을 밝히며 공론화를 했었고 그 후속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학교명을 공개하는 것이 누구에게 가장 이로운 것인지는 아마 교육청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정보공개 심의위 논의에 따라 2차 가해가 우려돼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달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둘러싼 시비는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최서원 씨의 형 집행정지 연장이 불어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낙상에 따른 골절 및 요양치료 등을 이유로 최 씨가 낸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3차례 연장해온 최 씨는 이번 신청이 불어됨에 따라 오는 4일 오후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어제 저녁 옥천군 군북면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난 불이 건물 4개 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8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7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기숙사에 있던 직원 8명은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70대 직원이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여 만에 큰 불을 잡은 뒤 새벽 2시쯤 잔불 진화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졌다는 직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와 서울공예관이 합작한 특별교류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청주시 한국공예관은 서울공예박물관과 공동기획해 작가 22명의 백자와 분청작품 240점을 전시하는 특별교류전 화이트 앤솔러지를 개최합니다. 전시 기간에는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4시에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한때 철거가 결정됐던 대한성공의 음성성당이 충청북도 등록문화재로 이름을 올립니다. 음성군은 지난 3월 등록 예고된 대한성공의 음성성당이 오는 19일 마지막 관문인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등록 공고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910년에 지어진 이 한옥성당은 서양 건축을 수용하기 시작한 전통 건축의 근대적 변화상을 간직하고 있어 건축사적 의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성당 철거를 결정했던 성당 관계자들을 꾸준히 설득해 등록문화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음성 성본산업단지에 초등학교가 신설됩니다.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교육청이 신청한 부윤초 신설대체 이전안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신설대체 이전은 신규 도시개발에 학교를 추가 신설하는 대신 인근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로써 부윤초는 45개 학급 전교생 1,000여 명 규모로 2027년 3월에 신설 개교합니다. 청주시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차 경영안정 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54개 기업에 494억 원으로 당초 지원 계획 300억 원보다 194억 원 늘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접수 결과 178개 기업이 역대 최대인 1,008억 6천만 원을 신청함에 따라 자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2차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오는 6월 10일부터 닷새 동안 이뤄집니다. 충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2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71로 1년 전보다 3.8% 상승했습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7월 7.2%를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지출 목적별로는 기타 상품 서비스가 8.7%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고 주택과 수도, 전기, 연료 7.8%, 음식과 숙박이 7.4%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천 시립도서관의 최다 이용 연령층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천시가 올해 1분기 시립도서관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다 이용 연령층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한 40대로 나타났습니다. 40대 대출량도 전체 대출량의 24.3%를 차지하며 2위인 30대의 대출량 15%와 10%포인트 가까운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제천 시립도서관 1분기 이용객은 12,150명, 대출량은 5만 3천 권으로 이용객 1인당 4.4권을 대출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UAM 상용화를 위해 충북이 핵심으로 참여한 한국 UAM 협의회가 창립했습니다. 충북 지역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